자, 통산자 부동계 1번부터 해서 오늘 수업할게요. 일단은 이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연산의 정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A 연산자 B라고 보통 읽고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연산을 할 건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한 다음에 앞에 거를 더하고 뒤에 거를 뺀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의 x 연산자 2라고 하는 거 똑같이 써보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하고 앞에 거를 더한 다음에 뒤에 거를 뺄 거고 절대값을 씌울 거죠. 사실은 그냥 뭐야? 절대값 3x-2를 저렇게 어렵게 써본 거죠. 됐어? 자, 그 다음에 x 연산자 x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한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를 앞에 거 더하고 뒤에 거 빼주니까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건 x 제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은 절대값 3x 플러스 2라고 하는 3x 마이너스이구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이 x 제곱과 같을 때 이걸 물어보는 거죠. 됐어? 그러면 우리가 x가 3분의 2보다 크다라고 하면 x의 제곱 이꼴 3x-2라고 쓰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넘겨서 정리하면 x-1에 x-2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x의 값은 1 또는 2가 나오시게 될 거고 x의 값이 3분의 2보다 작다라고 하면 x의 제곱 이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거고 뭐 넘기면은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돼서 근공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의 공식에 다 넣어야 되는데 귀찮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x에 9 마이너스 8이니까 17인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루트 17이라고 하면 대충 얼마 냐면 4점 얼마죠? 그러면 3에다가 4점 얼마를 더한다고 해도 1점 얼마고 2로 나누면 3분의 2보단 작아. 그러니까 얘네 둘 다 해야.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사실은 얘네들의 해의 곱이니까 1하고 2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 17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을 곱해달라는 소리죠. 됐어요? 얘들? 근데 뭐 해봐야 결국은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데 이해됐어요? 아직 뒤쪽에 배우면 다음 단어에서 근계수의 관계성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거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시고 원래 이제 오늘 이따가 얘기할 얘기지만 주 근의 곱은 a분의 c거든요. 그럼 여기서 a분의 c면 2고요. 여기서 a분의 c면 마이너스 2라서 얘네들 곱하면 바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원래는 뭐한다? 이걸 해가지고 얘네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 알겠어? 또 다른 거? 이건 없냐? 없어? 그런 거? 두 개로 해. 63번이요. 응? 63번이요. a가 1보다 작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는 0이라고 했죠.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의 판별식을 우리가 볼 건데 짝꿍의 판별식 배우셨죠? 4분의 d?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b'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쓰게 될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가 될 거냐면 얘네 계산했을 때 3x 3a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죠. 됐어?
근데 A의 범위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3A 마이너스 하면 여기다 3배에서 4 뺄 거고 3배에서 4 뺄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다 3배에서 4를 빼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시겠지? 됐어? 그러니까 결국 허근을 가겠죠. 이거든? 네?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 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건 0보다 작은 거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거라고. 다른 건 없어요? 오늘 눈이 잘 안 보여. 개슴치레하게 눈을 뜰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줘. 선생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시력이 난시가 와서 잘 안 보여. 다 됐어? 그러면 오늘 2차 방향 활용으로 가시죠. 이 2차 방향 활용이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자,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쓸 줄 아시잖아? 그치? 근의 공식을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적어보자. 맞지? 따로따로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갖고 두 근의 합을 하면 얘랑 더하겠다는 거죠. 맞아? 그러면 어차피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요 둘만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2b가 될 거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 될 거야. 성현아 이해되냐? 지금도 이해돼? 자, 두 근의 곱은 얘랑 곱할 거니까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겠죠? 맞아? 앞에 거의 제곱하게 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일 거고 그러면 뒤에 거의 제곱하게 되면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 얘를 뺄 거니까 됐니? 이거를 동일한 여기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밑에를 4a 제곱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럼 얘는 나한테 날아갈 거고 그러면 여기서 4, 4 날리고 a 날리면 결국은 a분의 c만 남겠지. 됐어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a분의 c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하고 x의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셔야 되냐라고 하면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돼야 알파와 베타의 근을 갖겠죠. 여기는 맞아? 얘가 는 0이고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가 a가 돼야 되니까 얘는 x 제곱이 1이잖아. 얘는 a고 그래서 얘가 a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첫 번째는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져 있으면 방정식을 다시 뭘 할 수 있다? 다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녀석을 전개를 하게 되면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꼴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니? 근데 이 식과 위의 식은 같아야 되니까 이 전체의 값이 뭐가 될 거냐면 b가 돼야 되고 이 전체의 값이 c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b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a 알파 베타가 c니까 알파 베타를 a분의 c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왜 가리키냐면 어차피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왜 굳이 이걸 또 가리키고 지랄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할 수 있냐면 알파 베타는 두 근을 알고 있으면요 그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여기다 A 곱하기 알파 베타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이 뭐한다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돼? 무슨 소리냐면 자 문제에서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로 하면 안 되겠구나 플러스 3 이퀄 0 이러면 일단 허근을 갖고요 그쵸? 허근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갖고 근 갖고 뭐 식을 세우면 좀 힘들겠지. 근데 심지어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됐어?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뭘로 할까? 3이고 x는 알파분의 1 또는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워라 라고 하고 있으면 이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봐봐 위에서 이 녀석을 갖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 2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알파 베타라는 건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가 3이고 알파 또는 베타분의 1 알파분의 1 또는 베타분의 1을 갖는다는 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x 플러스 3 알파 베타분의 1 이꼴 제곱식이 써지겠죠? 여기는 두근의 합, 여기는 두근의 곱. 정연아 이해돼? 지우 이해돼? 이게 되냐고 이거죠?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가 A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X제곱의 개수 3이라니까 여기서 A가 3인 거고 여기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돼야 된다고. 이해됐어? 여기까지 보면? 근데 이 녀석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2죠. 됐니? 얘네들은 3분의 1이고 그러면 이걸 갖고 식을 써보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3x의 제곱 얘하고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x 얘하고 3분의 1 곱할 거니까 플러스 1 이퀄 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식 자체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 자, 이걸 갖고 우리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일단 이걸로 문제를 풀죠. 65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퀄 0이고 그 다음에 구해달라는 게 뭐 여러 가지야. 첫 번째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 베타 알파분의 베타에 베타분의 알파 이거하고 세 번째 물어본 게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입니다. 자, 봐봐. 1번 문항은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어.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3이니까 냈다 정리하는 거죠.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1 3 더하기 3 더하기 1 10이다. 이렇게 됐어? 두 번째 방법이 사실은 또 있어요. 뭐냐면 자, 잘 봐. 얘네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는 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꼴 제로다. 이 형태를 갖는다는 거죠. 엥?
마이너스 3이구나. 미안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1이네. 미안해. 됐어? 1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 나오는가? 나오겠다. 자, 봐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 녀석을 만족하는 아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부터 해줘야죠.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는 맞지? 지금 맞니? 지금 맞냐? 이것도? 성은이 애들? 항공식이지? x값을 뭘 쳐넣어도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 이 형태의 애들을 만들고 싶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그럼 플러스 바꿔도 되겠죠? 맞니? 어차피 둘 다 얘도 마이너스니까 얘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로도 되는 거야? 그치? 상등식이니까 그러면 1 더하기 3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1이다 라고 풀 수도 있어. 상등식을 이용해서. 지금 이해되는 거야? 사실 근데 써먹기 힘들어. 잘 안 돼. 해보면 알겠지만 이 정도까지 내가 상등식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눈에 보자마자 이 녀석에다가 이걸 보고 x에다 마이너스 1이면 이 형태가 나오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잘 안 될 거야. 고등학교의 고등학교의 중간고사를 보기 전까지 너네가 그 정도의 눈을 키우셔야 돼. 그래야 내신이 편해져. 알겠지? 얘네들은 별 수 없어. 여기다 몬스터를 때려줄 수는 없고요. 얘네들은 그냥 알파 베타분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꿨으면 또 뭐 할 거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바꾸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알파 베타는 3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9 빼기 6 되겠네요? 9 플러스 6으로 바뀌겠네? 됐어? 근데 여기 밑에서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5의 값을 가지고 뽑고 얘 같은 경우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야. 맞니? 그러니까 갖다 집어넣을 때 27일 거고요. 얘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이니까 이것도 플러스 27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54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돼? 이해돼? 됐어? 자, 67번으로 가죠. 자, 중근의 비가 3대 2다 라는 거에서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x라고 하는 게 3알파와 2알파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해되니? 이해돼? 3대 2면 3알파 2알파 넣어도 된다고. 이해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5알파 두 녀석을 더한 거는 2분의 m일 거고요. 얘랑 둘을 곱해서 6알파 제곱은 얘네들을 해서 2분의 10이겠죠. 여기서 알파의 값이 뭐가 될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m의 값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나오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양수 m 값이야.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러니까 플러스 10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겠죠. 자, 아우 씨 앉는 것도 너무 좋은데.
서 있는 것도 안 좋고 앉아 있는 것도 안 좋고. 자, 두 분의 차가 4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하나는 알파 플러스 4의 값을 갖는다고 할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 분의 곱이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인데 그게 a분의 c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어? 얘가 4, 마이너스 4니까 넘으면 플러스 4고 결국은 얘네들 인수분해하면 알파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꼴 제로가 되니까 알파 값은 마이너스 2다. 맞아요? 그러면 두 분이 뭐란 소리냐면 마이너스 2란 소리죠. 맞아? 그럼 둘을 더하면 0일 텐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니까 m 값이 제로겠죠. 됐습니까? 너무 졸라 보이네 진짜. 자,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아이들 이꼴 제곱으로 만들어지는 애들을 찾는데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근의 형태가 2분의 1하고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합은 2일 거고 곱은 4분의 3이잖아. 됐어? 됐니? 그래서 이거 찾아갈 거야. 요 형태. 근데 어차피 a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이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더하기 2분의 곱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이 될 거고요. 자, 2번에 2 플러스 루트 2와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합이 4 그치? 곱이 2죠 맞니?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죠. 자, 3번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죠. 그러면 합은 마이너스 2고 곱은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로 변해서 5가 될 거예요. 됐니?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성현아 이해돼? 이해되냐고? 아니요.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안 보고 있어 이 사람아. 아니. 그 진도 꺼물라. 어? 진도 꺼물라는데 실패했어. 근데 뭐라고 했어? 이게 다시 합하고 곱만 넣으면 된다니까. 여기가 뭐라고? 여기 앞에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합이고 여기가 2분의 곱이라고. 그럼 지금 합하고 계산했잖아. 그럼 갖다 치고 넣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이해돼? 네. 지금도 이해된 거지? 자, 71로 가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꼴 0의 두분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 알파 베타가 7입니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치? 그런데
번째는 알파 플러스 1이 근이고 베타 플러스 1이 근인 녀석의 방정식을 쓰라는 거죠. 뭐 똑같아. 합과 곱을 찾아주면 돼. 합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죠. 7이죠. 곱을 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죠. 그러면 13인가? 맞아? 지우야 돼?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녀석차례라고 했으니까 이걸 갖고 쓰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합 써주고 플러스 곱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은 뭐야? x의 제곱하고 베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두 번째는 알파의 제곱하고 베타의 제곱이래. 그러면 얘네들도 합을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하시면 되겠죠? 됐니? 그러면 여기서 갖다 집어넣으면 25에서 14를 뺄 거니까 11 되는 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곱을 하게 되면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인데 결국은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래서 40분의 됐지? 그러니까 이 녀석에서 원하는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49 이꼴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의해야 됐어? 자. 오늘 배울 두 번째 내용은 이차번 녀석의 편배근이라는 건데 뭐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고 a, b, c가 유리수일 때 됐어요? 한 근이 n 플러스 루트 n의 형태를 갖고 있다면 이걸 갖고 다른 거는 n 마이너스 루트 n이 된다. 가 첫 번째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 조건에서 얘가 유리수라고 써 있으면 얘로 와서 2a분의 b는 유리수겠지. 집에 와봤니? 여긴 유리수일 거고 여긴 유리수일 거고 얘는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근의 형태가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형태를 갖고 있잖아? 됐니? 그러면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녀석은 유리수 더 빼기 무리수 형태를 가져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지우야 돼? 자, 이건 A, B, C가 실수야. 됐니? 근데 이 상태에서 한 근이 P 플러스 QI야. 그러면 이때 분명히 다른 거는 뭘 해야 되냐면 P 마이너스 QI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 A, B, C가 실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A분의 B는 당연히 실수가 될 거고요. 됐어? 루트가 씌워져 있는 이 부분은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다는 건 실수 더하기
빼기 허수의 형태의 근을 가지면 반드시 실수 빼기 허수의 형태의 근을 또 가지셔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성현이도?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개수가 유리수란 조건이 있을 때만 얘네가 n 플러스 루트 n이면 다른 건 n 마이너스 루트 n이야. 개수가 실수가 써 있으면 이걸 갖고 이거 못 만들어. 알겠지? 사실 개수가 실수란 조건이 있으면 얘 갖고 얘 만들 수 있어. 근데 개수가 없으면, 조건이 없으면 개수가 허수인 경우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안 만들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판별식 얘기할 때 진기쌤이 허수에 대한 얘기 해줬어? 판별식과 허수에 관한 얘기? 개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얘기 따로 안 해주셨어? 해줬어 안 해줬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요. 머리가 안 들어와서.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 됐니? 그러면 얘를 갖고 근의 공식에 넣어서 이제 얘를 보더니 인수분해할 재주는 없으니까 근국에 집어넣으면 x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할 필요 없이 a분의니까 짝근의 공식 넣으면 되네. a분의 b'이니까 2i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b'의 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4인가요? 됐니? 플러스 a 있으니까 더하기 5 맞아? 그러면 얘네들 뭐가 나와? 2i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죠? 맞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개수가 허수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 허수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개수가 실수란 존재 조건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지금 한 근 갖고 다른 근 이거 정하지 못합니다. 알겠어? 이해됐어?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도 근의 공식에 갖다 집어넣으면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 있으니까 이렇게 빠지면서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리수의 더하기 빼기 유리수일 수도 있어. 언제? 개수가 무리수면. 됐니? 그러니까 유리수 조건이 없으면 편렉은 못 쓰고요. 무리수의 편렉은 못 쓰고 실수 조건이 없으면 허수의 편렉은 쓸 수 없습니다. 알겠지? 안 되는 거 분명히 보여줬다. 아무 데나 쓰지 마 제발 좀. 자, 근데 당연히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제 이걸 쓸 수 있는 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73번을 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n 이퀄 제로라고 써있고 한근이 2 플러스 3i야. 그러면 아직 여기서 편향을 쓸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뒤쪽에 뭐가 써있냐면 실수 m,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다 실수가 된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때 이 다른 근으로 뭘 가져올 거냐면 2-3i를 가져올 거고 됐어? 그 당시에서 이걸 갖고 뭐 갖다 식을 갖다 넣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 녀석을 두 근에 합을 하시고 그걸 마이너스 a분의 b로 봐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봐서 m값이 2고 얘네들을 곱하면 4 마이너스 9i의 제곱이니까 13이 되는데 그게 1분의 n 해서 n값이 14
이렇게 풀이를 해버리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1차적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이들이 2명이나 빠지신 관계로 진도를 막 달리지 말고 일단은 거기 써 있는 88부터 100페이지까지 유제 문제를 풀고 갈 거야. 그렇지? 지금 풀어보시죠. 카메라 좀 멈춰봅시다. 자, 내용 조금 더 나갈 겁니다. 107페이지 텐데 별거는 없이 많이 나갈 건 아니에요. 원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셔야 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기 전에 1차 함수의 그래프부터 먼저 정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y는 보통 이제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하고 고등 과정에서 보는 사실 ax 플러스 b보다 mx 플러스 n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 일단은 뭐 x 플러스 b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하죠. 이랬을 때 a는 뭐다? 얘를 뭐라고 부르죠? x의 개수라고 보면 때릴 거야. 뭐라고 하지? 기울기라고 하죠. 기울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하면 꼭 마이너스의 증가량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점 좌표가 x1, y1이고 만약에 x1, y1 x2, y2를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 x2 x1분의 y2 y1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보죠. 됐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여기가 x1, y1 여기 써있는 게 여기까지면 여기 이쪽에 됩니까? x2, y2 그러면 얘네를 지나가려면 뭐 이렇게 선이 그려질 텐데 그렇지? 나중에 이제 이거는 지금 꼭 이해하실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x2 x1은 고2 과정에서 델타 x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델타 x 뭘 써는 거냐 도대체? 얘 왜 여기에 y 써 여기 y가 왜 써 있니? x1이고 얘가 y1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델타 y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됐어? 이해돼? 뭐 이해할 것도 없잖아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하면 얘도 사실 세타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요거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분의 높이지? 됐어? 삼각비에서 밑변분의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지? 밑변분의 높이 삼각비. 네, 탄젠트.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앞으로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단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거는 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양의 방향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값을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지? b는 뭐죠? b가 뭐야? b
자, 여기서 b를 뭐라고 불러? y 절편인데 y 절편의 뜻 혹시 알아요? y 절편의 뜻. 뭘 y 절편이라고 하는지. Y축이랑 만나 있는 거. 알다가 애매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프가 y축과 만날 때 y 좌표를 우리가 y 절편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x 절편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 x 좌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자, 요 녀석이 만나는 요 부분이 이제 b잖아요.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의 y 절편을 물어보면 0,b입니다 라고 하면 틀린 거고요. b라고만 써야 돼. 얘가 말고 봐요. 알겠어? 왜? 뜻 자체가 뭐라고? y축과 만날 때 y 좌표 값이야. x 값은 궁금하지 않아. 왜? y축과 만나면 x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y 좌표 값을 b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된 거 없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해서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걸 간단하게 짚고 가시는데 이거 얘기할 거죠. 자, 요 녀석은 A도 양수, B도 양수인 녀석이고 얘는 A가 양수, B는 음수인 녀석이고 됐어? 얘는 A가 음수, B는 양수인 녀석이고 얘는 A가 음수, B도 음수인 아이죠? 맞아? 이 정도 구분 못하시는 분 없지? 당연히 됐지? 됐지? 그래서 거기 있는 1차 함수에 관한 예제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 할 건데 100번 문제 볼까요? A가 음수야, B가 양수야. 그러면 얘네? 그치? 이 그래프잖아. 우리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y는 ax 플러스 b라면 그럼 이거에 대한 얘기니까 요 녀석은 당연히 어디를 안 지나가냐면 제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죠. 맞습니까? 자, 2번, 102번에 갑자기 홀수 맨날 홀수번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짝수번이 갑자기 문제가 짝수로 바뀌었네? 어쨌든 자, y는 a-1x 플러스 b-2이고 문제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45도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그래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45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죠. 됐니? 정연아 이해돼? 탄젠트 45도 얼마죠? 지금 얼마냐 탄젠트 45도? 1이죠. 그러니까 a 값이 2가 돼야겠지. 기울기가 a-1이니까 a가 2가 돼야 기울기가 1이 될 거고 y절편이 마이너스 b니까 b-2가 1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b는 값은 1이 될 겁니다. 됐어? 104번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104번에 fx가 뭐라고 했냐면 2mx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다 라고 했어요. 됐니? 그러면 얘네들은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생깁니다. 왜? m 값에 관계없다고 하니까 m에 관한 항등 형태로 써보면 m에 2x-1 플러스 3이 되실 거고, 됐어? 이해돼? 그러면 얘 관계없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y도 1로 갖고 올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y 생기겠지? 맞아? 그게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m 값에 관계없이 이 녀석이 0이 되려면 x의 값은 2분의 1, y 값은 3이 될 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20을 성립하겠죠. 지우해더니 그러면 얘는 2분의 1,3은 무조건 지난다는 소리야. 그런데 얘가 0부터 1 사이에 항상 양의 값을 가지려면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 자체가 x가 2분의 1일 때, 여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있을 때 y 값이 3이라고 하는 요점을 지나는 거잖아. 됐니? 이해돼? 그러면 x가 0과 1 사이에서 양수가 된다는 건 어차피 이렇게 지나시길 바라는 거죠.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요? 맞아? 됐니? 그러면 이렇게 지날 때, 여기 1을 지날 때가 가장 m값이 작을 때일 거고, 이렇게 지날 때가 m값이 가장 클 때겠죠. 그래서 x = 0을 갖다 집어넣으면 m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오시겠지, m값이. 맞아? x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으면 m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맞아?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양의 값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3보다 m값이 커야 되고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해돼?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106번 문항을 풀고 오늘 끝낼게요. (106번) 문항도 똑같은 방식이죠. fx가 mx-2m 플러스 4m, 그러니까 m에 x-2 플러스 4니까 얘는 무조건 2,4이라고 있잖아. 됐어? 지우해드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0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을 때 항상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 2,4라고 하면 이쯤 지킬 거니까, 여기 3이 지킬 거니까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진짜 미친듯이 내려가시던지 아니면 이쪽에 올라가시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겠죠. 됐어? 그러니까 f0가 0보다 작고 f3의 값이 0보다 크거나, 됐니? f0가 0보다 크고 f3이 0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됐니? 자, 그러면 얘를 풀면 어떻게 돼? 0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우리가 m 값이 2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3을 갖다 집어넣으면 3m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는 거니까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가 나오시겠죠? 됐니?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얘죠. 얘는 지우게 됐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m 값이 2보다 작다.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 3분의 4 맞아? 3 집어넣으면 3m a, c, 젠장 마이너스 4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거네? 맞니? 지워야 돼? 따라서 우리가 뭐라는 거야? m의 값이 2보다 크다 또는 m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109페이지까지 나갔어요. 풍선자는 뭐 아까 101페이지 풀라는 거 말고 여기 108, 109페이지에 있는 유제 문제도 풀어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RPM 419에서 450번. 그러니까 풍산자 101, 108, 109. RPM은 419번에서 450번을 풀어서 다음 시간에 가르치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